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오늘 타고 있는 차는요, BMW의 베스트셀러인 X5 중에 유일한 전동화 모델인 엑스드라이브 45E X라인 모델입니다. 이 차를 와인딩 로드에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에는 두 가지의 동력원이 함께 들어있는데요. 먼저 엔진은 286마력을 내는 직렬 6기통 3.0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 모터가 있습니다. 113마력을 내요. 그 둘의 조합으로 이 차가 낼 수 있는 시스템 출력은 394마력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토크는 61.2kg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 같은 코스에서 X5 M50i를 좀 리뷰한 영상이 있습니다. 좀 이 차와의 비교가 궁금하신 분은 그 영상을 함께 시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모드를 활용을 해볼 건데요. 먼저 처음 주행을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때에는요, 여러 가지 모드 중에 하이브리드 모드로 이제 차를 타볼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의 스탠다드 모드로 타볼 거고요. 그리고 차랑 조금 친밀감이 생긴 이후에는 스포츠 모드로 좀 사용을 해가지고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설정은 제가 따로 바꾸지는 않을 거고요. 네, 오로지 그 주행 안정화 장치인 BMW는 DSC라고 하죠. 그거만 길게 눌러가지고 끄겠습니다. 네, DSC 오프라고 이렇게 떴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스처 컨트롤을 하니까 자꾸 약간 요 앞에서 손을 돌리니까 얘가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사실 와인딩 로드에서 타기에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몸무게만 2500kg 중반대를 갖고 있고요. 또 이 모델은 M 스포츠 패키지가 아니다 보니까 네, 타이어도 20인치에 네, M 스포츠 패키지보다는 조금 작은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이 차를 스포츠 드라이빙 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세팅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차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그 정도만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행 중일 때 여러분이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주행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스포츠 디스플레이, 여기에 보면은 터보의 부스트 압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엔진 오일 온도가 뜹니다. 그리고 이제 토크와 마력, 그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설정을 좀 까먹을 뻔했는데요. 이 운전자 보조 기능도 다 꺼야죠. 그래서 이 송풍구 가운데 있는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네, 전체가 비활성화 됩니다. 그러니까 지능형이 아니기 때문에 어리석은 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는 제가 또 코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또 이제 바람 쐬러 나오셨다가 네, 저의 그 와인딩 친구분이 또 동승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은 하이브리드 모드로 좀 타볼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드로 이렇게 하이브리드의 스탠다드로 좀 타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모드로 타보겠습니다. 이 차 어떨까요? 한번 저와 확인을 해보시죠. 네, 바퀴가 무겁습니다. 가볼게요. 토크가 좀 뜸들이다가 왕 올라가네요. 네. 근데 지금 엑셀을 쥐어짜지도 않았는데요, 굉장히 좀 힘 안 들이고 빠르게 몰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 참 좋네요. 이 차가 지금 2.5톤 차라고 느껴지지 않게 코너를 좀 잘 돌아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바퀴가 끈끈하게 땅을 놓지 않고 좀 버텨줍니다. 네, 그런 점이 참 좋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이빔 설정을 자동으로 좀 되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데에서는 이 앞바퀴를 중심으로 언더스티어가 계속 나네요. 코스의 코너가 계속될 때 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네, 그런 현상이 좀 생깁니다. 그런 점은 좀 이 차를 이 복합적으로 코너가 계속되는 코스에서 타실 때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크 페달 무거웠던 감각은 네, 지금 굉장히 좋은 그 브레이크 페달 필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아주 스무스하네요. 차가 예, 럭셔리합니다. 차가. 자, 가볼게요. 이 차는 지금 그
그 레이저 라이트가 아닌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네. 좀 앞에 상황에 따라서 지금 양쪽이 바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 방향뿐만 아니라 좌우 방향으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뭐랄까요? 차가 지금 움직이는 그 특성이 엔진은 별로 이렇게 RPM을 많이 안 쓰는데 차는 이렇게 스르륵 빠른 것 같은 그런 넉넉한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차를 조금 계속 몰아붙여 보니까 서스펜션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출렁출렁 했는데 그 사이에 좀 이 운전자의 습관을 학습을 한 것인지 처음보다는 조금 단단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현재까지는 차의 모든 곳이 좀 조화를 잘 이루면서 굉장히 편하면서도 빠르게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역시 모든 방향의 코너에 차를 좀 빠르게 집어넣으면 언더스티어가 납니다. 자, 또 가볼게요. 네, 항상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엑셀을 밟고 나면 한 1, 2초 정도 있다가 엔진이 뒤늦게 반응을 하면서 아우 잠자고 있는데 나를 왜 깨우고 난리야, 좀 이런 느낌으로 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역시 차의 몸무게는 이렇게 깊은 코너를 돌아 나갈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본성을 드러냅니다. 아유, 그래도요, SUV가 스포츠를 지향하는 모델도 아닌데 이 정도로 해내는 것만 하더라도 어딥니까? 네. 참 기술력의 발전의 혜택을 좀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네. 이 차가 아무래도 접지력이 높은 타이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이어 스키름을 일찍 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소리에 맞게 조금 페이스를 조절을 해주면 안전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전에 X5 M50i 때도 느꼈는데요, 좀 이 차에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한 것이 평소에는 승차감에 굉장히 기여를 하지만 이렇게 주행 다이나믹스 측면에서는요, 차의 거동을 잘 부여잡는 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차가 이제 그 배터리 용량이 24kWh나 되다 보니까요, 지금 아까 출발할 때 한 절반 정도 배터리가 있었는데요, 그거보다 이 배터리 레벨의 바늘이 약간만 떨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력량의 여유가 참 많네요. 배터리 용량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394마력이라는 시스템 출력을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죠. 네. 물론 그거를 배터리 컨트롤로 충전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만,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과 거리가 필요로 하긴 합니다만, 네, 이제 좀 요 정도 오니까요, 앞에 브레이크가 조금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열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요, 왼쪽 오른쪽으로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밤 운전을 굉장히 편하게 만듭니다. 네, 이게 역시나 언더스티어가 계속 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였고요, 대략 어떤 차인지 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는 한번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MW X5 xDrive 452 모델을요, 와인딩 로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타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스포츠 버튼이 있고요. 네, 계기판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서스펜션도 바로 단단해졌어요. 이 에어 서스펜션이 감쇄력 전환이 되게 빠르죠. 자, 그리고 이제 DSC를 끄고요, 이렇게 꺼졌다는 게 나오죠. 그리고 하나 더 신경 쓸게, 요거 운전자 보조 기능도 다 끄겠습니다. 네, 모두 이제 비활성화 됐다고 이렇게 나와요. 제가 여기서 손만 움직이면은 이 열심히 제스처 컨트롤이 반응하네요.
자, 아까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로 탈 때 좀 좋은 느낌을 줬거든요, 이 차가. 스포츠 모드에서는 또 그 변화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가볼까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엔진이 이렇게 회전수를 치솟는 거는 굉장히 빠른데요. 그러니까 엔진의 준비도는 되게 빨라요. 근데 그게 바퀴로까지, 동력으로까지 표현되는 데에는 여전히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까 하이브리드 모드일 때보다는 조금 언더스티어가 줄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아, 이거는 기분 탓이었던 것 같네요, 제가. 네. 결코, 네, 스포츠 모드가 이게 이 차의 스티어링 특성까지 바꿔주지는 않는 느낌입니다. 조금씩 언더로 차를, 그 코너를 공략을 해주고 있어요, 차가. 그때 자꾸 언더 난다고 제가 뭐라 하는데요, 좀 2.5톤 차에 저까지 2명의 사람을 태웠으면 좀 너도 좀 정도껏 해라 라고 차가 영혼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계속 엑셀을 밟으면서 몰아붙이니까요, 아, 이거 지금 뒤에 그 소리는 저의 짐이 내는 소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청에 좀 신경 쓰시게 해가지고. 이 스포츠 모드로 계속 할 때, 이렇게 주행을 할 때는 분명히 이 모터가 이 동력의 일부를 좀 출력을 보탤 텐데요, 그게 좀 무덤덤하게 느껴지네요. 근데 빠르기는 좀 빠른 편입니다, 여전히. 네, 확실히 이게 코너를 돌 때요, 좀 뒷바퀴보다 앞바퀴에서 더 스키름이 좀 많이 납니다. 아이고, 뒤에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 이 차의 그 주행 능력에 네, 좀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네. 되게 잘 달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앞이 언더를 놨을 때 잠깐 동안만 가속 페달을 떼었다가 다시 재가속을 하면요, 그러면 자세는 금방 추스리는 편입니다, 차가.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가 하이브리드 모드 차로 이 스포츠 모드에 놓고 주행을 할 때는요, 엔진은 항상 열심히 돌아요. 그리고 지금 배터리 그 충전량을 보면 분명히 그 많이 떨어졌어요, 전기의 그 남은 양이, 충전량이. 자, 지금 엑셀을 끝까지 한번 밟아봤습니다. E부스트라는 그 표시가 떴어요. 그러니까 아마 전기 모터도 지금은 최대한 많은 힘을 낸다라는 뜻이에요. E부스트가 또 떴습니다. 네. 근데 엔진의 회전이 좀 워낙 천천히 올라가다 보니까요, 네, 잠깐 이렇게 그 모터가 짠 하고 이 출력을 더해 주는데 그게 잘 체감은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두 개의 동력원이 열심히 일해준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저는 한 번도 이 수동 변속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시프트 패들이나 셀렉터 랩을 사용하지 않고 했는데 굳이 제가 개입할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그냥 운전자가 조향과 가속 페달로만 신호를 주면 거기에 제일 어울리는 기어 단수를 차가 척척 찾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우, 이 정도면 훌륭해요. 네, 훌륭해요 진짜. 좋네요.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아우, 무거워요. 무거워. 코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속도가 많이 떨어져요.
네, 코너를 돌고 나면 조금만 길이 펴져 있으면 그때는 또 금방 속도를 만회를 해줍니다. 넉넉한 힘이, 차가 굉장히 무겁지만 네, 두 개의 동력원이 열심히 일을 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에서 타이어 소리가 기름이 일찍 나기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운전자가 더 그 가속 페달 밟기를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X라인에 들어가는 순정 타이어는 앞뒤 폭이 좁은 편은 아니에요. 275-305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한계는 낮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 구름 저항이 작아야지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에 좋을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제가 정신없이 타다가 이 와인딩 로드 코스를 거의 다 왔는데요. 이 말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전동화 자동차 아니면 친환경차라고 하면 효율이라는 열매는 따먹지만 운전의 재미라는 그런 부분을 좀 희생을 어쩔 수 없이 일부분 해야 되는데, 이 차는 그런 그 희생이 전혀 뒤따르지 않는 네, 그런 친환경차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넉넉한 배터리 때문에 전기로 주행 가능한 거리도 굉장히 길죠. 세미 전기차로 탈 수 있는 이 가솔린 X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